제가 최근에 인터뷰 글을 정리해가지고 보냈는데 봤죠? 그 후반부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화가가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, 그 부분을 오늘 인터뷰할 때 보충 설명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, 화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백남준도 그랬고, 뭐 예술은 고급 사기다, 피카소도 막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, 최근에 이제 오늘 기사에 보니까 성능경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,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. 나는 자기 그림에 막 연구는 하는데 팔지 않는 화가가 멋있어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 아예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화가, 그래서 전혀 팔 수 없는 설치 미술만 한다거나 퍼포먼스만 한다거나 그런 화가가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, 실제 그런 화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은 마치 강사처럼 강사료 같은 걸 받아요. 또는 거마비를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. 그러니까 재산의 축적은 못해요. 그런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은 공연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마치 이제 음악 공연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, 처음부터 어떤 그림이 자본주의랑 이렇게 결탁하지는 않았겠죠. 예를 들어서 대기업 사모님들이 미술관을 차리고 대기업 사장이 번 돈을 탈세하는 수단으로 썼다거나 뭐 돈 세탁하는 수단으로 썼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. 처음부터. 어쩌다가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컬렉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요. 많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림을.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흐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. 우리가 1차 세계대전, 2차 세계대전 비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, 저는.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.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. 우리 외계인이 이렇게 침공했을 때 그 영화에 보면은 폭탄을 그 목구멍 안에 집어넣어야만 죽잖아요. 옆에 막 던져봐야 안 죽잖아, 이렇게. 그죠? 안 죽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림과 결탁된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다 이거예요. 그림이 자본주의의 시녀 역할을 하고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그런 걸 비판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예술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는 그것도 식상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미술의 새 지평은 뭐냐면 자본주의의 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핵분열 같은 걸 일으켜서 전체 원자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죠. 그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번호표라는 개념이랑 그런 게 연관성이 있으셨던 거죠. 그러니까 돈의 흐름의 혁명 같은 건데, 일종의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축통화거든요, 기축통화. 그 흐름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번호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제가 그걸 지금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. 근데 그거 자체가 더 진정한 새 지평이라는 거예요. 즉, 자본주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이제 너무 흔해. 너무 식상해. 그러면서 막 뭔가 본질을 찾겠다고 하는 거야. 인간의 삶의 본질을 찾겠다고, 진선미를 찾겠다고 해. 근데 진선미가 정말 자본주의가 떨어질 수 있어요? 볼프강이라는 그 미학자가 그러잖아요. 지금은 상업 광고나 상업적인 제품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, 그 사람이. 웬만한 화가들 그림보다. 이 디자인의 그 품격이. 진선미가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. 자본주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디자인들이. 우리는 그 뼛속 깊이 들어가서 아예 그 체질을 바꾸는 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. 자본주의를 외계인이라고, 우리가 호모루덴스라는 것이 지구인이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 외계인이라고 지금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래, 우리가 300년 동안 자본주의 침공을 당했어. 외계인이 쳐들어온 거야. 막 창 던지고 폭탄 던지고 해봐야 죽지를 않아. 고질라 너무 커. 너무 커졌어. 큰 공룡이 돼버렸어요. 그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저는 제 그림과 제 미술의 그 새로운 지평은 바로 그거고, 그것을 전부터 유튜브에서 강의를 많이 해왔는데 약간 너무 자본주의스럽게 하는 측면은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돈만 보고 몰려든 사람도 있긴 있어요. 돈만 보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데, 이제 이런 사람도 꽤 있긴 있어요.
이렇게 그런 어떤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막 헤르만 헤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이게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ABCD를 다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과정으로 가는데 이제 문명사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느끼고 이제 저를 후원하거나 저랑 같이 손잡은 아미고님들이 대다수인데 한 10%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거는 문명사적인 전환이고 저는 300년간 성장해온 자본주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뭔가 근본적인 혁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. 그게 제 미술의 새 지평이고 눈동자의 우주라는 이 평행우주, 양자물리학의 관찰적 효과를 담고 있는 그림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. 그 정도 힘이 있다. 그 정도의 어떤 문명사를 바꿀 만한 힘이 있다. 제 그림은. 이제 그런 확신으로 가고 있고, 이제 이미 그 미래에 대한 느낌은 처음에 왔어요. 이 그림을 떠올릴 때부터 왔어요. 고양이 눈에 그 달 그렸을 때부터. 그게 첫 번째 그림이거든요. 그때 이미 마치 그 약간 기독교인들이 표현하는 말투로 하나님이 크게 쓸 것 같다. 내 그림을. 그런 느낌이 왔다니까요. 맨 처음에.